김근혜 국제정치입니다. 예. 최근에 미국 북한 간의 뭐 평화 협정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예. 이 얘기가 왜 나오는 건지 누가 퍼뜨리는 건지. 예. 뭐 지금 뭐 이렇게 확실한 근거는 우리 정부는 뭐 이렇게 부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뭐 미국의 그 클래퍼, 하여간 뭐 그 정보 관련된 사람이 왔다 가고 뭐 북한하고서 뭐 극비 방안을 했다. 네.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 그리고 북한의 그 리수용이라는 그 또 외교 뭐 담당하는 친구가 그 워싱턴 뉴욕도 들리고 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계속 평화협정 맺자고 그러고, 뭐 미국은 뭐 거기 제의를 거부했다라는 말도 나오고. 네. 근데 미국도 국무장관이 조건 없이 평화협정을 얘기할 수 있다라는 말도 나오고. 여기서 우리가 평화협정이 뭔지를 일단 알아봐야 됩니다. 네. 평화협정은 전쟁이 끝난 나라가 맺는 게 평화협정이에요. 거기는 보통 이제 한 나라가 아주 압도적으로 이기는 상황에서 평화협정을 맺습니다. 네. 진 나라하고 맺는 것이죠. 미국하고 일본이 맺는 거 뭐 이런 건데, 한국 전쟁 때는 뭐 전쟁이 끝나질 않았으니까 휴전이니까, 그래서 평화협정을 못 맺은 상태에서 그냥 휴전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엄밀한 의미로 법적으로는 전쟁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서로 두 나라 사이에 적대감, hostility, 이것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물리적으로 군사적으로 적대감이 지속되는 것을 법적인 평화협정으로 막겠다? 저는 그것이 앞뒤가 도무지 안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근데 북한이 계속 미국한테 평화협정을 맺자고 그럽니다. 북한은 결코 대한민국한테 평화협정 맺자는 얘기를 안 합니다. 네. 미국하고 평화협정 맺으면 이제 그 북한의 전쟁 상태는 남한하고만 전쟁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북한이 주장하는 것은 6.25 휴전협정의 당사자가 유엔군 사령관이고, 네. 유엔군 사령관이고 한국은 뭐 사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거기에 사인한 사람이 유엔군 사령관하고 북한군 사령관하고 그리고 중국 팽독회, 그 중국군 사령관, 지원군 사령관 해갖고 했는데, 그러니까 한국은 안 들어갔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가 북한으로 밀고 올라가도 그거는 전쟁이 아닙니다. 불법이 아니에요. 불법이 아닌 거죠. 그렇죠. 네. 북한이 그렇게 얘기한다면은. 네. 그리고 북한이 또 그런 말할 자격이 없는 거가, 2013년 박근혜 대통령 취임하고 얼마 안 됐을 때, 그때 이제 북한이 뭐 미사일 쏘고 막 도발하고 핵 실험도 이제 취임하기 얼마 전에 하고 그랬는데, 그때 그 북한 그 인민군 총사령관이 나와서 한국하고 미국 보고 그 훈련하지 말라. 만약 훈련을 하게 되면은 이제까지 형식적으로 남아있던 휴전협정은 무효로 돌리겠다라고 하고서 네. 그리고 훈련했습니다. 그러면 무효예요, 유효예요 지금? 그러니까 북한은 무효로 네. 한다고 선언을 했는데, 너희들이 훈련을 하면은 네. 그 훈련을 했거든요. 그럼 지금 무효냐 유효냐? 그러니까 도무지 이 말이 안 되는 얘기를 북한이 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근데 그거를 미국이 해주겠다라는 듯한 그 뉘앙스가 풍기는 그런 그 상황이 되는데, 평화협정이라는 것은 일단 그 물리적으로 군사적으로 적대감이 있는 나라에서 평화협정을 맺게 되면은 그것은 아주 대단히 위험합니다. 그리고 북한이 평화협정을 맺자는 이유는 아주 노골적으로 말하면은 미국은 빠져라, 나 혼자 남한하고 싸우겠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미국하고 평화협정을 맺으면은 거기서 이제 같이 양립될 수 없는 거가 한미 동맹입니다. 그 북한은 미국은 북한하고 싸우지 않겠다고 그랬는데, 여기 미군이 와 있다 그러면 이건 뭐하러 와 있는 거예요? 북한하고 안 싸우는 건데. 논리적 모순이. 논리적으로 모순이 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북한이 원하는 건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 그냥 야 평화협정 맺으면 그거 좋은 거 아닌가? 그 서로 안 싸우겠다는데 그게 좋은 거 아니야 그러는데, 그거는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뭐 쉽게 얘기해서 일본이 청나라를 깬 다음에 시모노세키 조약 1조에 대한민국이 아니라 조선은 독립국이다. 그게 우리한테 좋은 말입니까? 그게 청나라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다. 그 청나라에서 빼놓고 지가 네. 가지려고 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모든 외교 문서라든가 그 외교 전략은
그 배후의 의미를 읽어야 됩니다. 미국하고 북한이 평화협정을 맺으면 뭐가 나쁜가? 그러면은 미국하고 북한이 평화협정 맺으면은 한미동맹이 어떻게 될지 설 자리가 없어지는 것이죠, 논리적으로. 그러니까 북한이 나가라고 그럴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지금 제가 얼마 전에 이거는 아예 얘기도 꺼내면 안 된다라고 아예 글을 하나 썼습니다. 그 잡지에다가. 왜 얘기도 꺼내면 안 되냐면은 지금 북한하고 미국이 평화협정을 맺었는데 평화협정을 맺은 직후에 북한 군사력은 뭐예요? 지금 상태인가요? 그때 아니죠. 휴전협정 당시 아니, 그러니까 휴전협정 때는 평화협정이 없었는데 네. 지금 미국하고 북한하고 평화협정을 맺었다. 네. 그러면 북한에 핵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있다고 추정하지만 공식적으로는 그러면 뭐 모르는 있으면은 그때 한국은 완전히 뭐 불구덩이 앞에 서는 거죠. 근데 지난주에 그 유력 신문의 한 칼럼 이제 한미 동맹의 출구 전략을 고민해봐야 할 때다. 그것도 이제 문제가 그 이제 동맹 관두자는 얘기인데 관둘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맹 조약 보면은 우리가 통보하면 돼요, 미국에. 오늘 통보하면은 내년 오늘 전날 내년 어제 동맹은 자동으로 끝나게 돼 있습니다. 어느 일방이 통보를 하면 일방이 통보를 하면은 1년 후 자동으로 종료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동맹 출구 전략 그냥 통과하면 되는 거예요. 출구 전략 없어도 됩니다. 그 칼럼에서 주장한 바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동의하십니까? 그 이제 문장의 뭐 9장 그 원고지 10장도 안 되는 짧은 글에 이제 모든 얘기를 다 쓸 수 없겠지만은 나는 그 기자가 뭐 한미동맹을 없애야 된다라는 의미로 쓴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미동맹이 소중하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국가 안보를 지킬 수 있고 그런데 지금 미국에서 뭐 그런 얘기들 나오고 뭐 트럼프 후보가 이제 또 대통령 당선 가능성이 보이는데 뭐 이 한미동맹의 그 아직까지의 기초로 흔드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냉정하게 분석을 해야지 감정적으로 야 우리가 그렇게 꺼방한 민족이 아니야. 우리도 자존심이 있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응답을 하는 것은 안 되죠. 그 우리나라 큰 신문들은 미국 사람들이 전부 다 번역해서 읽지 않겠습니까? 트럼프한테 그 번역문 들어가 보세요. 거 봐, 이 나라 지켜줄 가치가 있어라고 딱 얘기하겠죠. 오히려 역이용당할 그렇죠. 가능성이 난 그런 있는 것들은 그래서 그 감정 가지고 하면 안 됩니다. 감정 가지면 냉혹하게, 냉철하게 왜 미국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지를 봐야 되는 것이죠. 왜 미국 국민 상당수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좋아할까라는 것을 따져봐야지. 저놈은 뭐 정신 나간 놈이고 바보고 그러면은 미국 국민이 다 바보가 되는 것이죠. 미국 국민의 상당수가 트럼프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트럼프 개인의 일탈로 보기에는 뭐 좀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렇죠. 하나의 현상이고요. 또 트럼프가 아니더라도 트럼프와 비슷한 생각을 지닌 누군가가 그렇죠. 다음 대선이나 아니면 그 다음 대선 4년 후나 8년 후에는 이런 정권 상황이 잡는다는 나옵니다. 얘기입니다. 필리핀에서 그 대통령 된 사람 한번 보세요. 최근에 국민들이 그거 보면 막말이죠. 막말 뭐 다 쏴 죽여버려. 네. 근데 그 사람이 어느 그 큰 도시의 시장을 몇십 년 하면서 완전히 치안을 완전히 잡았다는 거예요. 네. 뭐 물론 뭐 아주 초독재를 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끄러울 때는 사람들이 그런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렇죠. 뭐 네. 그냥 뭐 강간범이 막 돌아다니고 강도들이 설칠 때 그거 잡아서 그냥 막 그 뭐 신속하게 처벌을 해주는. 네. 그 미국의 그 더티 헬이라는 그 영화 있었잖아요. 어떤 형사인데 뭐 잡아가면은 뭐 위에서 재판받고 5시간 걸리고 풀어주고. 네. 그러니까 경찰 그 윗선 명령한다고 해서 다 죽여버리는 네, 경찰이 직접 그냥 응징하는 지가 경찰이, 응징하는. 네. 근데 그걸 본 사람들이 무지하게 후련하다고 다 얘기를 했습니다. 바로 그런 국민들이 불만이 어디까지 좀 올라간 상황에서 그걸 이제 찾아내고 표를 만드는 사람이죠. 제가 그 지난번에 그 할 때 책 같은 것도 보여주고 그랬지만 이미 미국 학자들이 벌써 얘기를 한 거예요. 이제 그 미국은 뭐 이 세계 모든 나라를 다 지켜줄 필요가 지금 있느냐 하는 그건 이제 국제 체제가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미국이 이제 동맹국을 가지고 자기 목적을 위해서 싸워야 되는 그 상황이 지났다라고 보는 거예요. 미국은 이제 안전한
지정학적으로도 안전하고 경제적으로도 앞으로 문제가 없는 정말 유일 초강대국이 확실하게 되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은 근데 왜 우리가 남을 지켜주지라는 질문이 당연히 나오는 거죠. 시청자 질문이 하나 또 있었습니다만은 트럼프의 그 신고립주의를 다시 개입주의로 전환시킬 만한 지렛대, 한국이 쓸 수 있는 지렛대가 있을까요? 하는 문제입니다. 그 뭐 지렛대는 이제 뭐 찾아봐야 되겠는데 지금 트럼프의 정책이 지금 말한 것대로 대통령 됐을 때 그냥 나올 가능성은 100%는 없어요. 그거는 뭐 미국이라는 나라는 시스템이지 어떤 그 개인이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카터 대통령이 나왔을 때보다 지금은 트럼프는 한국에 대해서 조금 더 양호하다고 저는 봅니다. 네. 카터 때는 뭐 밑도 끝도 없이 박정희가 독재자니까 철군하겠다라고 나왔는데 그 뭐 독재자가 하루아침에 뭐 민주투사 뭐 제퍼슨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근데 트럼프 거는 간단해요. 돈 내면은 네. 그 돈 다 안 내는데 그 돈 좀 다 내게 하라 그러는데 그 지금 말씀하신 거는 카터의 주장과 기준을 충족시키는 거는 되게 막연하고 그때는 뭐 힘들었죠. 뭐가 뭔지를 그러니까 일단 본인이 뭘 원하는지도 명확하지 않았는데 그렇죠. 트럼프는 어쨌거나 요구 조건 자체는 명확하다. 그렇죠. 이런 그렇죠. 말씀이시죠. 트럼프 요구 조건은 주둔비 내라 그 얘기입니다. 네. 주둔비. 사실은 미국이 그 트럼프 말은 앞뒤가 틀리는 게 뭐냐면은 트럼프는 미국군을 뭐 아주 세계 최강으로 만들어 가지고 누구도 감히 못 덤비게 하겠다 그랬는데 미국은 본토를 지키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 세계를 지키는 나라고 세계를 지킴으로써 미국의 그 패권을 지키는 것이죠. 근데 군사력을 늘렸는데 이걸 다 본토로 가져간다? 그건 앞뒤가 말이 많지 않죠. 그래서 그건 아직 저는 그 완전히 정교하게 정책으로 입안된 것은 아니라고 보고 그리고 이제 대통령이 된 다음에 그 정책을 이제 실행하는 과정에서 뭐 의견 수렴도 있고 반대도 있고 뭐 토론도 있고 그렇겠죠. 카터의 그 얘기는 미군 철군은 미군 장군들이 다 반대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와 있던 그 싱글로브 소장이라는 네. 사람은 뭐 그냥 직접 그래서 그냥 그대로 잘렸죠. 바로 해임됐습니다. 바로 해임됐는데 뭐 바로 해임됐는데 그 사람이 더 좋은 보직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카터가 해임을 시켰는데 그 사람을 오히려 더 높은 데로 올려줘야 될 정도로 그리고 그래서 싱글러브가 해임되고 한국에서 떠날 때 그렇죠. 특집 방송도 했던 기억이 그럼요. 납니다. 싱글러브가 저 붓글씨도 배워가지고 그렇죠. 한글로 정들자 이별 뭐 이렇게 써서 주기도 하고. 네. 그래서 그거는 지금 뭐 여기 와 있는 그 요번에 이제 오게 된 그 미국 이제 스카파로티 장군이 유럽 사령관으로 갑니다. 지금 네. 여기 사령관이. 그리고 새로 오는 사람이 그 청문회에서 미국이 한국 간다 좀 한국 핵무장 할 수 있다라는 네.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한국이 핵무장 안 하는 게 미국한테 이익이라면 미국이 한국이 원하는 만큼 도와주면 된다는 네. 그 얘기를 했고 그리고 미국 군인들은 이 기지를 무지하게 소중하게 치거든요. 대한민국이라는 이 전략적으로 중요한 여기서 미군이 떠난다는 거는 또 다른 측면에서 손해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이거는 지금 투표하는 과정에서 그냥 간단간단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그 표를 얻기 위한 그런 측면도 있는 거라고 봐야 되죠. 이게 이미 정책으로 돼 가지고 이제 나는 되면은 100% 이것을 할 거다라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뭐 우리 그 신문에 나왔듯이 이미 그 사람이 대통령 당선되고 자기가 그 정책을 하는 거라고 가정하고서 우리가 막 이렇게 그 벌써부터 동맹을 출구 전략을 찾아야 된다 이런 말을 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트럼프 쪽 캠프에 관여하는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네, 네. 한국이 미제 전투기를 채택하지 않고 유로파이터를 구매하기로 한 결정. 유로 파이터가 아니라 유럽의 그러니까 공중 급유기를 공중 급유기를 유럽제로 이제 작년에 이제 결정을 했는데 미국 거를 안 사고 유럽 거를 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네. 그게 이제 겉으로 얘기는 안 하지만 전부 속으로는 기분이 안 좋은 거죠. 그건 뭐 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느 나라랑 동맹이고 도와주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나라가 다른 나라 무기를 사더라 그러면은 이거 뭐야? 이거 뭐야가 당연히 되는 것이죠. 트럼프 쪽에서 트럼프가 지금 뭐 미국의 재정 적자 해소를 해결하는 법은 간단하다. 돈 찍으면 된다. 달러 찍어서 뿌리겠다. 이제 경제학자들은
뭐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인플레가 심각해질 거다 등등 뭐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오히려 지금 중국 쪽에서 중국이 미국의 채권을 4조 달러 갖고 있다고 4조 정도 이제 뭐 4조, 미국에다 네. 갖다 놨대는데 그 중국은 조금 이것을 실질적 위협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입니다. 당연하죠. 지금 그 우리가 그 트럼프가 말하는 거를 그냥 보면 전부 말이 안 되는데 다 곰곰이 생각하면 말이 대충 또 다 됩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이 달러를 찍어내면 해결된다. 그거는 왜 그러냐면은 한번 거꾸로 얘기해 볼까요? 우리나라가 자동차 만들어 갖고 미국에다 팝니다. 네, 미국에다 팔아요. 그럼 미국은 우리한테 종이를 줍니다. 종이. 네, 달러가 종이죠. 종이를 주는데 우리는 그 종이를 쌓아가지고 미국에서 준 종이를 이만큼 쌓아놓고 거기에 해당되는 우리 돈을 만들어가지고 논아가지고 뭐 물건도 사고 저렇게 네. 즐기는 거 아닙니까? 밥도 사 먹고. 근데 미국 돈이 이만큼 쌓여 있어요. 이거 여기다 놔두면 이거 뭐 곰팡이 났을지 뭐합니까? 네. 그래서 그걸 갖고 미국에다 갖다 또 저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은 미국은 한국한테 종이를 주고 쇳덩어리 네. 자동차를 사왔는데 그 돈이 한참 있다 보니까 다시 미국으로 오더라. 네, 그게 왜 그렇게 됐냐 하면은 미국의 돈을 세계가 금으로 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기축 통화. 그렇지. 네. 기투통화가 되는데 그게 저절로 된 게 아니라 미국이 1945년 그 브레튼 우드 체제라는 그 체제를 통해서 그때 이제 미국이 경제적으로도 제일 강하고 그 돈을 이제 금으로 만들었어요. 그때는 뭐 돈을 금으로 만든다는 거는 우리가 금이라고 생각해야 금인데 그때는 그렇지가 않으니까 미국이 이거 35달러를 갖고 오면은 금 28g하고 바꿔줄게. 1온스하고 바꿔줄게. 금 본위 환율제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이 예를 들어서 유럽이 그때 막 부흥을 하면서 미국한테 물건을 팔죠. 미국이 돈을 주는데 그 돈은 언제라도 금으로 바꿔올 수 있는 돈이니까 이게 문제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결국은 그게 영원히 갈 수 없는 거가 미국이 적자를 내야지 세계가 사는 거예요. 네. 패권국은 적자를 내는 나라가 패권국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패권국이 되려면은 그날부터 적자 내야 돼요. 왜? 내가 적자를 내야지 세계가 나를 믿고 살지. 그래서 미국이 몇십 년을 해줬는데 그게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가 이제 한도가 있는 거예요. 네. 그 나중에 내가 적자 내면 내가 망하는데 그래서 그것을 71년에 미국이 이제부터 금으로 안 바꿔줘 그랬습니다. 금태환 제도를 금태환 제도를 폐지했습니다. 닉슨 대통령이 폐기했는데 예. 그때 우리들은 이제 저거 금으로 안 바꿔주는 종이지만은 그래도 금이야라고 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종이라고 치는 순간 국제경제는 다 판탄나는 겁니다. 네. 그리고 미국의 신용이 뒷받침돼 그렇죠. 있으니까요. 미국이 신용이 뒷받침되고 미국이 비록 종이를 금으로는 안 바꿔주지만은 또 미국이 이 세상에 그 판을 유지하고 있잖아요. 그 자유주의 자본주의 경제를 그 백길도 다 미국이 지켜주고 네. 있고 그래서 그 미국의 달러는 그냥 그 즉시 금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찍고 싶은 유혹이 있죠. 그 사실 찍었고 근데 트럼프가 그 찍는다고 얘기하는 거는 그 달러의 패권에 나타나는 그 참 무서운 현실을 무서운 진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얘기는 중국이 정말 엄청나게 일해서 번 4조 달러가 휴지 비슷하게 휴지되는 거죠. 미국이 하루아침에, 네.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경제가 네. 중국 경제가 미국에 의존하는 것이죠. 과거에 유로화를 만든 게 이제 달러에 대응하는 그렇죠. 기축 통화를 그렇죠. 만들려는 시도였는데 결국은 뭐 실패하고 말았고. 네, 실패한 거나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중국은 달러와 미국 채권을 그렇게 매입을 했는데 이게 역설적으로 그렇죠. 중국이 미국을 협박하는 게 아니고 미국이 말하자면- 중국 네. 그러니까 그런 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100달러를 은행에서 꾼 사람은 그 때문에 부자에게 꾼 사람이 힘들어. 네. 근데 10억 달러를 꾼 사람은 은행이 힘들어요. 그렇네요. 네, 안 갚으면 큰일 나니까. 안 갚으면 네. 큰일 나니까. 그게 참 황당한 역설인데 100달러를 꾼 참이 그 사람은 그냥 쩔쩔매는데 10억 달러를 꾼 사람은 은행이 쩔쩔매게 돼 있는 거예요. 아니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장 박사한테 네. 10만 원 꾸면은
내가 힘들어요 그런 거 하더라고. 근데 내가 10억 원을 꾸면 여기서 얘기가 다르죠. 예. 그러니까 트럼프의 막말처럼 보이는 이 저 달러 무작정 찍어서 빚 갚겠다. 그거는 우리가 네. 지금 트럼프의 말을 뭐 깡패의 말이라고 그러지 말고 그 달러 패권에 관한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걸 잘 보시면은 이거를 이 무지막지한 무기를 쓰겠다고 얘기하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중국이 현실적 위협으로 받아들일 만한 충분한 근거가 당연하죠. 있는 발언이군요. 그러니까 옛날에 미국하고 영국으로 이제 돈이 이전될 때는 돈이 이쪽으로 간 것뿐만 아니라 힘이 저쪽으로 간 겁니다. 네. 근데 미국의 달러가 중국으로 이만큼 갔는데 그거는 미국의 힘이 글로 간 거로 계산이 되지가 않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돈만 갔을 뿐이지 힘이 간 것, 파워가 저쪽으로 간 게 아니다는 그 얘기예요. 그리고 오히려 그 달러라는 돈은 이게 그 교환할 때 쓰는 것뿐만 아니라 가치의 저장 수단입니다. 네. 그래서 세계 경제가 위험하게 되면은 모든 사람들이 달러를 찾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왜? 자기 돈은 이게 뭐 종이 될 것 같은데 그때 유일하게 저게 종이가 될 것 같지 않거든. 그래서 달러는 미국이 개판 죽쓰면서도 달러 값은 그래서 어떤 책 제목은 그래요. 달러는 왜 미국보다 강한가라는 제목이 그런 책이 있습니다. 네. 바로 미국이 그런 세계를 만들어 놓은 것이죠. 미국이 그런 세계를 그냥 만든 게 아니라 미국 사람들이 그 파이낸스는 세계 1등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트럼프도 파이낸스의 귀재죠, 사실은. 그렇죠. 돈을 그렇게 많이 벌었다는 거는 그렇죠. 허튼 짓을 해서 돈을 그럼요. 번 건 아니고요. 자수성가를 한 그래서 그 유형이니까. 달러라는 그 종이에 네. 그 무지막강한 힘을 우리가 무시 못하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미국의 경제가 나빠지면 중국이 갖다 놓은 4조 달러가 그냥 휴지가 되니까 중국이 뭐 이러지도 저러지도 네. 못하는 겁니다. 과거에 닉슨 대통령은 정치인에게 있어서 외골수다라는 평가는 때로는 정치적 자산이 될 수도 있다라는 말을 했는데 트럼프를 보면서 자꾸 그 말이 생각납니다. 오히려 트럼프가 정말로 당선이 되면 김정은은 아주 현실적 위협을 느낄 거라고 분석하는 분들도 있더군요. 그럼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이제 뭐 트럼프가 우리한테 한 말만 분석을 하는데 트럼프가 북한은 미친놈이라고 그랬습니다. 매니악이라고 그랬거든요. 네. 매니악이 통치하는 나라다. 그거 무슨 뜻인지 참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되죠. 그 미국 레이건 대통령이 저거는 악의 축이야라고 얘기했을 때 악의 축은 뭡니까? 그건 제거해야 될 대상이에요. 악의 제국. 네. 악의 제국은 제거할 대상이라는 얘기를 함축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저건 미친놈이야가 뭐를 함축하고 있을까? 그거 뭐 미국 같은 나라가 그리고 트럼프의 행동은 예측 불가능이어서 정말로 행동에 옮길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저는 뭐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뭐 우린 한국에 있는 미군 뺀다 뭐 이런 걸 떠나서 북한은 그 매니악이 있는 나라다라는 얘기가 상당히 그 유의미한 얘기죠. 그 매니악이 통치하는 나라다. 문제는 김정은도 이런 사실을 알겠죠? 알고 있을까요? 당연히 알죠. 네. 당연히 알죠. 보고도 받았을 거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뭐 미국에서 모든 나오는 그 뉴스들을 즉각 북한이 다 해석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 지금 트럼프가 되는 거가 근데 우리가 그러면 힐러리가 되면은 뭐 우리한테 그냥 뭐 우린 가만히 있어도 미국이 우리를 지켜준다. 천만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네.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순전히 제 생각입니다만 대한민국 지성인들은 우리가 무슨 짓을 하더라도 미국이 자신들의 이익 때문에 한국에 대한 지지와 우호적인 자세를 철회하지 않을 것이다. 그만큼 한국이 미국에게 중요한 나라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염려가 됩니다. 언제 한번 제가 그 우리 이 프로그램에서 얘기했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그 석사 논문의 주제가 왜 주동미군 주1미군 철수로는 안 나오는데 주한미군 철수로는 왜 이렇게 쉬도 끝도 없이 나오냐를 그 논문에서 분석을 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미국한테 바이탈 인터레스트가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한테는 대한민국이 중요하지만 미국한테는 그렇게 중요한 나라 아니죠. 그래서 그 6.25 직전에 네. 미국이 주한미군을 다 철수하잖아요. 1949년에 다 철수하는데 군사 고문단 몇 명만. 군사고문단 한 500명은 네. 있었어요. 그 뭐 전투부대 아니죠. 그때 그 철수할 때 미군이 그냥 철수한 거 아닙니다. 한국의 국가 이익 순위를 계산을 했는데 미국이 군사력으로 도와줘야 될 그러니까 1949년 현재 16나라 중에서 한국이 13등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뺀 거예요. 그러니까 에치슨 라인이 전략적으로는 맞는 선택이었다는 그 거예요. 에치슨 라인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야, 그 미국이 한국을 빼버렸다 그러는데 희대의 오판이라고 저희는 말합니다만. 그 어느 나라를 빼고 그런 외교 정책은 없어요. 에치슨 라인은 미국의 잠재 적국한테 일본을 건드리면 가만 안 있을 거야라고 얘기한 겁니다. 에치슨 라인 안에 일본이 들어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바깥에 있는 거 네가 가져라는 얘기 미국은 한 적이 없어요. 일본을 건드리면 내가 가만 안 있을 거야라고 얘기한 것이죠. 아까 49년에 미국의 그 군사적 이익에 따라 한국은 13번째라 그랬는데 16나라. 16분의 그 13등. 뒤로는 어디가 있어요? 그잘 모르겠어요. 그 앞쪽으로는 이제 뭐 독일 그 네. 유럽들이 먼저 나오겠죠. 네. 그리고 일본 나오고 우리나라는 13등이라서 미국의 국가 이익 순위에서 그렇게 높은 등수가 아니었다는 그 얘기입니다. 지금 높아진 거예요. 왜 높아졌냐면은 한국이 자체적으로 힘이 세지고 이제 주니어 파트너가 아니에요. 뭔가를 같이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미국이 원하는 거는 중국이 두렵단 말이죠. 중국을 견제하는데 한국과 같이 해다오고 그랬는데 이게 우리가 중국하고 뭐 거래도 많아지고 보니까 그 부탁 들어주기가 무지하게 껄끄한 것이죠. 그래서 미국이 이게 한국은 나의 대전략에서 정말 우리 편인가 아닌가에 대해서도 조금 헷갈릴 수 있게 되는 상황이 지금 2, 3년 동안에 보입니다, 솔직히.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중국과 미국이 전쟁하면 한국 니들 어느 편 할 거야에 대해서 미국이 확신을 못 한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미국 확신하겠습니까? 우리도 미국이 북한이 핵 만들었을 때 그건 니네 핵처럼 LA하고 서울하고 바꿀 정도로 도와줄 거야를 우리도 확인을 못 하는데 미국은 지금 중국을 견제를 해야 되는데 중국하고 우리가 일붙었을 때 너는 우리 편이지 했을 때 우리가 물론이지라고 대답을 안 했단 말이죠 지금. 네.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거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국은 한국을 절대적으로 믿는지. 네, 역시 역지사지를 하면 해답이 보일 것 같습니다. 근데 일본한테 그 질문했더니 물론이지라고 대답한 겁니다 지금. 일본은 바로 1초의 그렇죠. 망설임도 없이 뭐 1초의 망설임인데 아유 나는 네 편이야고서 네가 전쟁하면 난 너랑 같이 싸울 거야 하고. 예, 트럼프의 발언, 한국에 대해서 어떤 발언을 했는지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나라에 대해서 그리고 북한 김정은 집단에 대해서 어떤 말을 했는지도 종합적으로 그럼, 살펴보면 좀 안 보이던 것들이 많이 보이지 않을까. 지금 트럼프가 한 말 중에서 한국만 우리가 자꾸 그러는데 일본 주일미군, 주동미군 그리고 또 다 사우디아라비아, 네. 사우디아라비아까지 그 세 나라는 미국이 바이탈이라고 생각하던 나라입니다. 이거는 없으면 정말 사활적인 이익이 걸려 있는 나라들이라고 냉전 시대 때 생각했죠. 근데 지금 사우디가 빠진 거는 우리가 그 미국 셰일 오일 설명한 적 있을 거예요. 네. 셰일 오일 때문에 사우디의 가치는 이제 미국에서 쭉 내려갔죠. 그리고 미국이 완전 패권국이 되다 보니까 독일, 일본의 가치도 내려가는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주일미군, 주동미군이 나오는 거죠. 네.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나오고. 알겠습니다. 국제 정치와 국제 사회에서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과소평가해도 뭐 안 되겠지만 과대평가하는 것도 상당히 위험한 일이다. 네, 저는 이렇게 그렇죠. 전략적으로는 우리의 적이 세다고 우리 적이 나보다 셀 수 있다라고 보고서 전략을 짜는 것이 더 안심이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춘근 박사님과 여러 가지 문제 한번 짚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